3. 은신처. 기나긴 11월 밤을 나는 홈즈가 돌아오기를 마음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9시가 조금 지나서야 간단히 사람을 통해 짤막한 편지를 보내왔다. 마이너스 켄싱턴 지구 글로스터 로의 골디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네. 곧 와주게. 조립식 지렛대 칸델라 끌 권총을 가지고 올 것. 홈즈 마이너스. 선량한 시민이 더구나 안개에 쌓인 컴컴한 거리를 그와 같은 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 난처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외투 속에 감추고서 그 장소로 마차를 달렸다. 굉장히 화려한 이탈리아풍의 레스토랑 입구에서 가까운 작은 테이블에 홈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는 했나? 그럼 커피라도 함께 하지. 이 식당의 자랑인 여송연을 피워보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 연장은 가지고 왔나? 여기에 있네. 외투 속에. 멋지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간단히 설명하겠네. 와트슨, 자네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그 웨스트 청년의 시체는 열차의 지붕 위에 놓여 있었네. 그 청년이 굴러 떨어진 것은 지붕에서였지. 차 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신호대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 열차의 지붕은 약간 둥그스름하고 둘레에는 난간이 없어. 그러니까 웨스트는 그곳에 얹혀졌던 모양이야. 어째서 거거에 얹혀졌을까? 그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지하철은 웨스트엔드의 어딘가에서 터널로부터 나온다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내가 지하철을 탔을 때 바로 머리 위에 집들의 창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 열차가 그와 같은 창문 밑에서 멈췄다고 가정한다면 지붕에 시체를 얹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가당치 않은 이야기야. 달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라도 남은 것이 진실이 된다네. 사실 그 외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 게다가 런던을 얼마 전에 떠나버렸다는 국제 스파이의 거물급이 지하철 선로변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한 걸세. 아, 그랬었군. 그렇다네.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스타인이 내 목표가 된 거야. 나는 글로스터 로의 역에서 행동을 시작했어. 아주 도움이 되는 여권이 함께 선로를 걸어준 덕택해 확실한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네. 콜필드 가든의 저택들 뒷계단의 창문은 선로로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가 이 부근에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열차는 때때로 그곳에서 몇 분 동안 정차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굉장한데 홈즈. 드디어 찾아냈군. 지금까지론 봐서는 전진 상태이긴 하지만 결승점은 아직 멀었어. 그건 그렇고 콜필드 가든의 뒤쪽을 모조리 보고 나서 정면으로 돌아가니 사냥감이 이미 달아나 버린 것을 알았지.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2층의 방에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가구가 없었네. 오버스타인은 하인 한 사람을 두고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인도 스파이였던 모양이야. 그러나 오버스타인이 대륙으로 건너간 것은 입수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지. 달아날 생각은 아니었어. 체포당할 염려도 없으며 가택수색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란 바로 가택수색이라네. 정식으로 체포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는가?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야. 가택수색을 하면 어떤 일을 알 수 있겠는가? 단서가 될 만한 편지가 발견될지도 모르지. 홈즈, 나는 그런 짓은 싫네. 여보게 와트슨. 자네는 거리에서 감시만 하면 돼. 범죄적인 짓은 내가 할 테니까. 사소한 일에 구애받을 때가 아니야. 마이크로프트 형도 해군성도 내각도 여왕 폐하까지도 정보를 기다리고 계시네.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자네 말이 옳아. 홈즈.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겠군. 홈즈는 펄쩍 뛰듯이 손을 내밀었다. 오, 와트슨. 자네가 최후의 순간에 망설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홈즈의 눈빛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어려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다시금 여느 때와 다름없는 태도로 돌아갔다. 여기서 1km가량 되지만 서둘 건 없으니 걸어가세. 연장은 떨어뜨리지 말게나. 수상쩍은 녀석이라고 붙들리게 되면 귀찮아지니까. 우리는 콜필드 가든에 닿아 목표로 한 집 앞에 당도했다. 주위에는 아직도 안개가 자욱해서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었다. 홈즈는 칸델라에 불을 붙이고 육중한 현관을 비춰보았다. 이건 만만찮은데. 열쇠를 채운 데다가 빗장까지 끼워 놓았군. 지하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겠어.
이윽고 두 사람은 지하의 뒷문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자 위쪽 안개 속에서 순찰 경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홈즈는 뒷문을 부수는 작업을 시작했다. 몸을 구부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이윽고 끼익 하고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우리는 뒷문을 닫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갔다. 홈즈는 양탄자가 깔려 있지 않은 계단을 앞장서서 올라갔다. 칸델라의 부채 모양을 한 노란 빛이 낮은 창문을 비추었다. 겨우 찾았어. 와트슨. 이것이 모양이야. 홈즈가 창문을 열자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가 되어 어둠 속을 열차가 지나갔다. 홈즈는 창틀을 비춰보았다. 거기에는 기관차의 검댕이 쌓여 있었는데 그 검은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여기에 시체를 두었을 걸세. 이게 뭐지? 틀림없는 핏자국인데. 홈즈는 창틀에 묻어있는 얼룩을 가리켰다. 계단에 돌에도 묻어 있어. 이제 증거는 갖춰졌네. 열차가 멈출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보세.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다. 다음 열차가 앞서간 열차처럼 땅을 울리며 터널에서 나왔다. 그리고 터널을 나오자 속력을 줄이고 삐걱 소리를 내며 창문 바로 밑에서 멈췄다. 창문에서 차의 지붕까지는 1m 50c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홈즈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와트슨? 걸작이야. 이토록 훌륭한 성적을 올린 적은 없었네. 그렇지도 않아. 시체가 지붕 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다른 일은 모두 당연히 알게 된 것이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니라면 이 사건은 지금의 시점에선 사실 시시한 일에 불과해. 그러나 앞으로도 곤란한 일은 있을 걸세. 하지만 이 집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될 게야. 우리는 부엌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방 하나는 식당인데 별로 흥미를 끌만한 것은 없었다. 또 하나는 침실인데 이건 역시 별 다른 것은 없었다. 나머지 방에 다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홈즈는 세밀한 수사에 착수했다. 책이나 서류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서재로 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홈즈는 재빨리 차례차례 서랍이나 찬장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뒤엎어 놓고 뒤져보았으나 그의 침울한 표정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으나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활한 녀석 같으니라고. 흔적을 모조리 감춰버렸군. 죄상을 나타낼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위험한 편지는 찢어버렸거나 가지고 간 거야. 이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세. 그것은 책상에 놓여있는 양철로 만든 작은 금고였다. 홈즈는 그것을 끌로 비틀어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돌돌 말아둔 몇 개의 종이였다. 숫자나 계산이 가득 쓰여 있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수압이라든가 2.5의 압력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잠수함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홈즈는 몹시 안달하며 그것을 던져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봉투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것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보더니 홈즈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건 뭘까 와트슨? 신문 광고를 이용한 연속 통신이야. 인쇄와 종이로 보아 데일리 텔리그래프지의 개인 광고란일세. 신문 위의 오른쪽 끝에 있는 거야. 날짜는 없지만 통신문의 순서는 알 수 있지. 아마 이것이 맨 처음일 거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건을 승낙함. 카드의 수신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 바람 마이너스 피에로. 다음은 이렇네.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자세한 설명을 바람. 현품과 교환 조건으로 사례금을 준비하겠다. 마이너스 피에로. 그 다음은 사정이 긴박해졌다. 계약을 수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 만난 날짜를 편지로 통지할 것. 이쪽에서는 광고로 알리겠다. 마이너스 피에로. 마지막은 월요일 밤 9시 이후. 2번 두드릴 것. 우리 둘뿐이다. 의심할 필요 없음. 현품과 교환으로 현금 지불함. 마이너스 피에로. 모조리 갖춰져 있네. 와트슨. 광고의 상대를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홈즈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이윽고 펄쩍 일어섰다. 뭐 결국 그다지 어려운 건 없겠지. 이 집은 이 정도로 충분해. 데일리 텔리그래프 신문사로 마차를 몰아 오늘 일의 결말을 내기로 하지.
검은 그림자.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나자 약속한 대로 마이크로프트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찾아오자 셜록 홈즈는 우리가 어제 한 행동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강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자 경감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우리 경찰관은 그런 짓을 못합니다. 홈즈 씨, 당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과를 올리는 것도 당연하군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두 분은 머지않아 공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건 다 아름다운 조국 영국을 위해서지요. 여보게 와트슨. 그렇지 않은가? 그건 그렇고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일이야. 셜록. 감탄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테냐? 홈즈는 테이블 위에 있는 데일리 텔리그래프지를 집어들었다. 오늘 나온 피에로의 광고를 보셨습니까? 뭐라고 또 나왔는가? 아, 이겁니다. 오늘 밤 장소와 시간 같음. 2번 두드릴 것. 매우 중요함. 당신의 신상이 위험하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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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로.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굉장한데? 상대가 이에 응하고 나와준다면 독 안에 든 쥐야.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광고를 낸 겁니다. 두 분께서 오늘 밤 8시경에 콜필드 가든에 오시면 사건의 해결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홈즈의 버릇이지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건의 해결의 전망이 보이면 얼른 생활을 바꿔버리고 자기의 취미 활동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날도 홈즈는 고대 교회 음악에 관한 논문을 부리러니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었다. 나로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마음의 여유는 조금도 갖지 못했으므로 그날은 유달리 길다고 생각되었다.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것임을 생각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모험에 나섰을 새에야 간신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었다. 약속대로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마이크로프트가 글로스터로의 역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오버스타인 저택 지하의 뒷문은 어제 우리가 열어놓았지만 마이크로프트가 난간을 넘어가는 일은 싫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어야만 했다. 9시에는 모두 서재에 앉아서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11시가 되자 교회의 큰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그 소리는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마이크로프트는 의자에서 불안한 듯이 1분 안에 2번이나 회중시계를 꺼내어 보았다. 홈즈는 입을 다물고 유연하게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감고 있었으나 신경은 면도날처럼 예민해져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홈즈가 머리를 들었다. 온다. 현관을 살금살금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되돌아왔다. 밖에서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닭목 옛날의 초인종 같은 것이 2번 날카롭게 울렸다. 홈즈는 우리에게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손짓을 하며 일어섰다. 불빛이란 현관에 가스등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홈즈는 현관문을 열고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오자 문을 닫고 열쇠를 채웠다. 이쪽으로. 홈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우리가 기다리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홈즈는 바로 그의 뒤에 있었다. 남자가 놀라 외치며 달아나려고 하자 홈즈가 목덜미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상대가 아직 휘청거리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등을 거기에 기대고 가로막았다. 그 남자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금 비틀거리더니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쓰러지는 순간 머리에서 챙이 넓은 모자가 벗겨지고 입가에서 목도리가 미끄러져 내리면서 발렌타인 윌터 대령의 턱수염과 기품 있고 단정한 얼굴이 나타났다. 홈즈는 놀라 혀를 찼다. 와트슨, 이번에는 내 얘기를 멍청이라고 써도 좋아. 이 같은 범인을 잡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마이크로프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도대체 누군가? 잠수함 건조부장이었던 고 제임스 윌터 경의 동생입니다. 그렇군, 속셈을 알만한데. 아, 깨어났군. 조사는 내게 맡겨주는 편이 좋겠어요. 우리는 대령의 축 늘어진 몸을 소파 위에 올려놓았다. 대령은 일어나 앉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서 이마에 손을 대며 흡사 자기의 감각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오버스타인 씨를 찾아왔는데요. 홈즈가 말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윌터 대령. 영국 신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오. 오버스타인과 당신의 관계는 모두 밝혀졌어. 캐드건 웨스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요. 남자답게 죄를 자백하고 조금이라도 속죄를 하시도록 충고하겠소. 상세한 일에 관해 당신에게 직접 들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오.
대령은 신음소리를 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가렸다. 우리는 기다렸지만 대령은 말이 없었다. 홈즈가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조리 알고 있어. 당신이 돈에 쪼들린 일도, 당신 형님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에 본을 뜬 것도, 오버스타인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고 오버스타인은 데일리 텔리그래프지의 광고란으로 연락했던 사실도 알고 있어요. 월요일 밤 당신은 관청에 갔었는데 캐드건 웨스트 청년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뒤를 밟았어. 웨스트는 전부터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 웨스트는 당신이 서류를 훔쳐내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런던의 형님에게 가지고 갈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요. 웨스트는 선량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약혼녀를 팽개쳐 두고 안개 속에서 당신의 뒤를 밟았는데 당신은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스트는 여기까지 따라와 당신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당신은 국가 기밀을 판 데다가 무서운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대령이 외쳤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캐드건 웨스트가 열차의 지붕 위에 얹혀지기 전에 어째서 죽었는가 말해주시오. 얘기하겠소. 자백합니다. 그 밖의 짓은 내가 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입니다. 주식 거래소의 빚을 갚아야만 했어요. 나는 돈에 쪼들려 고민했습니다. 오버스타인은 5천 파운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에 따랐지요. 그러나 살인에 관해서는 결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웨스트는 전부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고 당신이 말했듯이 내 뒤를 미행했습니다. 내가 미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현관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3의 맙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문을 2번 두드리자 오버스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웨스트가 뛰어나와 서류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지더군요. 오버스타인은 짧지만 속에 칼을 장치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손에서 떼어 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웨스트가 우리 뒤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오버스타인은 웨스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웨스트는 5분도 못 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가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버스타인은 뒤쪽 창문 밑에 열차가 머무는 것이 생각났던 모양이지만 먼저 내가 가지고 간 서류를 조사해 보더군요. 그리고는 세 장은 중요한 것이니까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줄 수는 없소.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울리지에서는 대소동이 벌어질 거요. 오버스타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갖겠소. 아주 전문적인 것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베끼는 것은 불가능하오. 하지만 오늘 밤에 전부 돌려놓지 않으면 곤란해요. 오버스타인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 3장은 내가 갖겠소. 남은 7장은 이 사람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다들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거요. 그 밖에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서 30분이나 열차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웨스트의 시체를 열차 지붕 위에 얹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에 관한 한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당신 형님은? 형은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발각당한 일이 있으니까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의 눈빛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뒤로 형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으니까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마이크로프트였다. 속죄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다소 적어질 거고 처벌도 가벼워질 텐데.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버스타인은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로 갔지요? 모릅니다.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파리의 루브르 호텔 앞으로 편지를 내면 닫는다고 하더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셈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 녀석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녀석 때문에 나는 이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이와 펜이 있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써주시오. 봉투의 수신처는 그가 말한 대로 쓰시오. 그것으로 좋게요. 편지의 문구는 이렇게 쓰시오. 마이너스 앞서의 거래에 관해서 지금쯤은 아마 알아차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복사판이 한 장 있습니다만 그것이 있으면 당신의 서류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중에 넣기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500파운드는 받아야겠소. 우편 송금은 믿을 수 없으니 그마나 지폐로 받고 싶소. 그쪽으로 찾아가도 되지만 지금 본국을 떠나면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정오에 체링크로스 호텔의 다방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그것만으로 됐소. 이걸로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지. 아니나 다를까 오버스타인은 나타났다. 오버스타인은 손에 넣은 설계도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다 깸에 걸려 영국의 감옥에 15년간 투옥되었다. 오버스타인의 큰 가방 속에서는 귀중한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도 발견되었다. 오버스타인은 이것을 온 유럽의 해군의 경매로 내놓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윌터 대령은 형기 2년째 끝 무렵에 병으로 죽었다. 사건이 해결되고 몇 주일이 지나자 홈즈는 여왕이 살고 있는 윈저 궁으로 불려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눈부신 에메랄드의 넥타이핀을 꽂고 있었다. 샀나? 내가 물었더니 홈즈는 빙긋 웃었다. 어느 자비로운 기부인께서 주신 거야. 그분을 위해 조그마한 일을 해드렸더니 말이야. 홈즈는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나는 그 기부인이 누군가는 금방 알아차렸다. 그 에메랄드의 넥타이핀은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 사건을 언제까지나 홈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